안녕하세요. 열고닫기 꾸망입니다. 지난 1편, 2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3편 사단법인 오늘은과 2024 청년 세대 관계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2024 청년 세대 관계실적 보고서에서 연구를 도맡아서 해주신 신다솜 매니저님 옆에 자리하고 계신데요. 인사 한번 나누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문제를 문화예술로 해결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늘은의 신다솜 선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로 나누면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MBTI가 다시 좀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보면은 어떤 자기를 정의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MBTI를 활용하는 지금의 좀 세대에 대한 좀 생각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사실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은 세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MBTI나 뭐 퍼스널 컬러를 단순히 진단하는 거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자신을 셀프 케어하는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나 자신을 아주 잘 알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사실 저희 보고서에서도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 자신을 좀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틀을 이제 정해져 있는 정의로 간다라고 하면 틀에 박히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랬을 때도 어떤 그런 툴을 쓰는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툴을 쓰는 것도 큰 흐름이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자신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효율적이고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사람만 취해서 이제 한다든지 내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만 얻어서 관계 속에서 그걸 취한다는 게 사실 단적으로 보고 짧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주체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 단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길게 봤을 때 관계에서조차도 그렇게 효율성을 따지고 효율성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보고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번에 다룬 키워드이기도 해요.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난 편에서는 그 의미 있는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정한 또 의미 있는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조사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일지 사실 개개인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개개인이 의미 있는 관계는 정의하는 걸 물론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중점적인 것들은 이제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었고요. 그 청년들은 실제로 감정의 교류가 있을 때 의미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관계는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 대 사람 관계보다 더 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일방적이고 조금 효율적으로 그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들을 일방향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일방통행 관계, 지금 일방통행 현상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분류하는 또 어떤 자신의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은 또 어떻게 나눠서 좀 하고 있을까요? 그 청년들의 36% 정도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를 들여다보면은 그 기준 자체가 자신이 된다는 게 이제 일방통행 이 현상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식 응답을 실제로 받았는데요. 의미 있는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다 보니까 그 주체가 다 자기 자신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에게 필요한 관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내가 하루를 보냈는데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관계, 이런 응답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하고 생각을 해서 이 통계를 실제로 내보니까 50% 이상이 나 자신에 관한 것들이었고 실제로 서로에 관한 것들은 그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였었고요. 그래서 그
뭐 세부적으로 뭐 나에게 필요한 관계, 뭐 내가 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등등등으로 굉장히 분류를 세부적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에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게 일방통행 현상의 조금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성향들이 일방통행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마음에 맞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마음의 통행이 되는 관계에서만 또 이게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은 관계들이 또 이후에도 구축이 될까? 만들어 나가고 있을까라는 좀,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 관계실조 보고서에서 다루는 세 가지 현상들이 전부 뭐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렇게 현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청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전혀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관계 실조라는 현재의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그 양쪽에 서로 상호 간의 교류가 있는 게 관계인데 이게 한쪽에 사실 쏠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관계로 쏠려 있는 이 불균형이 사실 문제인 상황이라서 결국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개인의 관계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회로 확장돼서 봤을 때는 누군가는 조금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 자신의 관계 속의 화살표에서 누군가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파생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이제 날리게 되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다 하면 외로움이라는 현상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또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의 청년 세대가 굉장히 많이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그 두 개의 현상이 좀 달라 보이는 약간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한 좀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내가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그게 사실 충족이 되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사실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은 저희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이런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 안정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외로움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좀 답변도 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보고서랑 조금 동떨어져 있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년분들을 마주했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았던 말이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게 내 약점을 들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걸 계속 다른 그룹에서 계속 듣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그 고민을 잘 털어놓는 타입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나를 어떻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내가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고민조차도 털어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청년 관련된 일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당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안정감을 못 느끼는 이 상태인 게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이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물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그리고 또 꾸막님과 같은 이런 청년 관련 단체도 굉장히 많고 이 세상에 생각보다 청년분들을 잘 이렇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 단체와 기관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좀 잘 사회를 좀 잘 바꿔 나갈 테니 여러분이 감히 한 번만 조금 더 용기를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고 한 발 더 내딛었을 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사회는 저희도 같이 다 만들 터이니 여러분도 조금만 더 이렇게 발을 한 번만 내딛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일방통행
부분에서 좀 자기의 부분을 앞에서 다뤄봤는데요. 좀 어떤 개인 중심의 좀 특성을 가지고서 관계를 맺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사회적으로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으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좀 여러 가지로 또 해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여지도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같이 시청하시고 계시는 열린이 분들에게도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라든가 의견을 남기실 부분이 있다 하면 댓글로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재미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같이 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또 이제 오늘과 또 좋은 프로젝트 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좋은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열고닫기의 꾸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